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 우리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시장을 봐야 할지 궁금한 종목 Y를 통해서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지금 들어갑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이제는 다르다. 삼성전자 오늘 5% 올라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상한가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정말 다 좋았는데요. 장 막판 3시 이후가 제일 좋았습니다. 5월 10일까지 수출입 지표에서 반도체 수출액 증가에 대한 이슈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좀 올린 것으로 보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전용 AI 칩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삼성전자의 오늘 호재로 반영을 하면서 좋았던 주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3시 이후에 이게 오늘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이 뉴스가 조금 흘려졌을까요? 여기에 오늘 삼성전자는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가 좀 쉬어갔습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 좀 잡아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해석은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의 급등. 네, 우선 중국발 기대 요인들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이 H20보다 좀 사양이 좀 낮은 그런 저사양 칩을 2개월 이내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중저사양 칩에 관련된 공급량들 증가로 이어지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요. 여기 대해서 제네바 이 무역회담에 관련된 성과들도 시장의 관심도 관점에서 굉장히 좀 집중될 수 있는 요인이었는데 일단 발표됐던 내용들이 미국과 중국이 115% 정도 인하.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게 30%, 중국은 미국에게 10%의 관세만 부과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3개월가량 좀 유예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에서는 백악관에서 전망이 나왔던 부분들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50% 이상 정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다소 좀 발표됐던 내용들이 좀 파격적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지수도 한 3에서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기조가 FT마켓에서 삼성전자가 6.2%대까지 상승하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발성 관점에서는 관세 리스크의 완화 기조가 오히려 오늘 미국 본장에서 굉장히 큰 수급의 유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내일장 국내 증시의 영향도 상당히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텐데 트럼프 집권 1기 때 관세 정책과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2기 때 이 강경 정책들에 관련된 이 변동성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확신해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는 라기보다는 첫 단추를 아주 잘 끼운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세부 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는 좋은 방향성 이런 관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해보자면 관세 리스크가 있을 때는 조선과 방산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관세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국내 테크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주들, 2차 전지 이쪽에서 이제 반등을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이 빠지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당분간은? 네, 그렇죠. 일단은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악재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품목별 관세 리스크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일단 두 가지가 이제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해당되는 노이즈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진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라면 성장주, 특히나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수급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로 그래서 오늘의 오후장의 어떤 흐름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조선방산주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수급 이동으로 좀 확인되지 않았나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게 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정해진 자금 안에서 수익이 될 만한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조선 방산이 떨어지고 반도체, 2차 전지, 테크주들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조선 방산도 두 번째 준비를 해봤으니까 그때 또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변영희 대표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당분간은 그동안 눌렸던 반도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화준 매니저님, 네. 이렇게 반도체가 오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좀 해보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려갈까요? 이전에 반도체는 HBM이 주도권을 이끌어갔고 최근에 뭐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좀 올라갔다라고 해서 레거시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 이 시간에 성화준 매니저는 CXL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봐서 성화준 매니저는 반도체 좀 어디를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좀 언급드렸던 CXL 그렇죠. 시장 저 매우 유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주의 업황, 그러니까 이 시세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갖고 온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AI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좀 맞출 수 있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들의 시선이 많이 쏠리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HBM에 대한 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 차세대 제2의 뭐 HBM으로 불리는 CXL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일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은 이미 HBM 시장은 뭐 많이 좀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삼성전자만 아직까지는 뭐 인증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아직까지 뭐 HBM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른 돌파구로 CXL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HBM 시장에 대한 점유율 뭐 너무나도 뭐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5년까지 HBM 시장의 시장 점유율 20에서 25%까지 좀 올려놓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본다라 그랬을 때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재료들은 아마 HBM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또 한번 좀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도 사실 HBM에 대한 이 기대감 계속 좀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시장에서 인증받지 못하고 계속 밀려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모습이지만, 뭐 관련해 갖고 본격 양산을 좀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샘플을 뭐 공급해서 뭐 테스트하고 있다,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똑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접해지면서 지금 시장 전망에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승인이 되고, 그리고 내년 초반부에는 좀 어느 정도 양산이 본격화되고, 물론 실적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발을 담글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올해 말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HBM 시장, 뭐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HBM 시장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 나는 HBM 시장이 조금 많이 간 것 같아요, 나는 차세대 메모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 CXL 시장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디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연 속도를 조금 더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고대역폭의 메모리를 좀 끌어다 쓸 수 있는 CXL이죠. 네. CXL의 시장이 좀 많이 부각이 차죠, 되고 그거는. 있는데, 예.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CXL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벌써 CXL 2.0, 3.0 양산 준비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종목들 사실 오늘 대체거래소 시장에서도 일부 시세 분출한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CXL 시장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들여다보시면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라든가 뭐 주도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HBM 1번으로 깔고 CXL 시장까지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뭐 HBM이 우선순위는 뭐 빠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CXL은 덜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좀 안전지대가 될 가능성 또한 현재 있습니다. 자, 뭐 채팅창에는 10월의 관님께서 엑시노스, HBM, 파운드리 중 하나만 낭보 터지면 날아갈 3전 그걸 못하네 라고 이야기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마침 근데 성화준 매니저님 오늘 삼성전자 HBM에 관한 뉴스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네. 오전에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이후에 있을 HBM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뭐 퀄텍스를 좀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HBM3 보지 않는다, 우리는 4부터 간다 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HBM 가닥은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알 수 없다. 네,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HBM, 물론 기대감과 의지만큼은 확고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 인증이 통과하고 HBM4로 간다라고 해서 중심 잡고 양산 들어가도 그게 실적 가시화되기까지 시차가 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흐름을 조금만 더 놓고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기준 잡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이어가신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다. 오직 HBM4에 대한 시선만 놓고 종목을 보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좀 분할 매수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나온 기사를 보고 야 삼성전자 이제 콜 테스트 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 아까 뭐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HBM 일단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CXL이 오히려 조금 무풍지대, 좀 안전하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섹터를 좀 이야기해 줬습니다. 변영희 대표님은 지금 반도체를 본다면 네.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중요한 게 4월 달에 인상됐던 디램과 메모리 가격에 네. 낸드 메모리 가격의 가격 인상분. 그리고 여기다 해서 지금 우리가 4월과 5월 잠정 데이터까지 보면 반도체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 관세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한 단기 수요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향 매출 부분보다도 중국향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제 중국과 한국의 이 관세율들은 미국의 고율의 관세부와는 좀 결이 좀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관세율 관점에서는 이관신 정책에 관련된 이 정책 연속성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혜를 다르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네. 때문에 저는 레거시 부분의 업황 회복 관점에서 그렇죠.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좀 보는 뷰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일단 가장 근본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이 호재를 위로 하고 이제 HBM, CXL까지 모두 다 터져버려서 확 올라가는 반도체 시장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 주제 열어주시죠. 자, 글로벌 화해 모드. 오늘 갑자기 모드가 바뀌었습니다. 조선과 방산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면 반도체도 올라가고요. 조선도 올라가고 방산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와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시장이. 자, 우선 오늘 좀 쉬어갔던 조선과 방산 수급 이슈 말고도요. 지금 이제 미중의 화해 모드도 들어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휴전 모드 이 두 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 아닐까 좀 두려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화준 매니저님. 네. 자, 미중 화해 모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모드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여기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선방산주의 수급의 이탈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시장의 수급은 한정적이고 또 시장에서 관심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신고가의 흐름을 좀 가져갔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자금이 또 바닥 구간을 딛고 있었던 반도체 또는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한테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의 화해 모드 거기에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의 이 휴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정말 뭐 오늘 우리가 진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됐든 관세 리스크가 됐든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우상향 흐름을 그려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정말 많이 실렸던 하루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일부 반응을 해줬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가 나오면서 관세 수혜주들이 일부 반응을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가 일부 건설 종목들이 반응을 했어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여러분들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미 시세 분출이 여러 번 나왔었고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잡아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종목도 수급의 이동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모든 종목들이 다 시세 상승을 끌어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마주에 대한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 종목들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좀 확실히 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조선방산주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 접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반영해서 신고가 가져갔고 일단 사실 어떤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하기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일부 있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좀 흘러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중장기적으로 조선과 방산에 대한 사이클이 이게 정말 피크일까라는 걸 다시 계산해 보셔야죠. 그럼 지금 미국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조선업을 재건시키겠다라고 해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계속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흐름 놓고 본다라 그러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재료라는 거. 그럼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지금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기보다는 조선업과 방산업들이 조금씩 눌릴 때는 여러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조정 구간 견딜 때 바닥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평단가 낮추는 작업도 충분히 유효한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조선과 방산 딱 두 개만 놓고 봐서 누가 조금 더 희망차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과감하게 조선이라고 좀 제가 말씀드릴 그걸 거예요.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입 밖으로 꺼내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력이 있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국과 조선업에 대한 협력 저는 충분히 기대하면 우리나라 조선 관련주 일부 조정 구간은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조선에서 이거 왜냐하면 조선은 아까 이제 성화준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듯이 이게 트럼프의 입김도 세고요. 펀더멘탈 자체도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오션보다 확실히 덜 빠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주가의 모습을 본다면 아까 성화준 매니저는 빠질 때마다 사기보다는 바닥임을 좀 확인해보고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바닥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일단은 하락을 하고 거기서부터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이 나온 흐름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게 가장 이제 보편화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에 조선업에 대한 흐름은 실적에 대한 재료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재료들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뉴스들과 흐름들을 따져서 거래량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바로 V자 반등 나올지도 몰라요. 당장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 K조선 누구랑 수주 받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의 흐름 좀 많이 좀 쫓아가 보시면 좋겠고 거래량 추적을 잘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또 걱정되는 섹터는 또 방산입니다. 변영희 대표님 오늘 방산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경고를 받아서 그런지 가장 많이 좀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실적 발표를 해요, 현대로템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단기간에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까도 고민이 되거든요. 네. 최근에 이 4대 방산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좀 상승했던,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다르게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되는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슨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좀 한국 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어닝미스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인도량이 1분기 실적에서 2분기로 좀 지연됐던 효과이기 때문에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로템의 이번 1분기 실적 역시도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K2전차의 인도량이 이번 1분기에 26대가 좀 실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기여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겠고 여기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96대 그러니까 1차 실행 계약에 대한 잔여 물량들이 모두 다 공급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하는 실적의 어떤 연속성, 성장 기조는 지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보면 지난 4분기에 확정되지 못했던 2차 실행 계약 180대 이상의 추가적인 어떤 계약 성과들이 아마 이번에는 2분기 또는 3분기 안에는 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잔여 물량들에 대한 1분기 그리고 2분기의 공급량들이 확정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어떤 급락은 크게 좀 아쉬워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올해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과 방산 현재 이 미중 화해 모드의 피해 섹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변희영 대표, 성화준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열어주시죠.
자, 현대백화점. 저 현대백화점이 2021년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란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10% 넘게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늘 마침 백화점에서는 현대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이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뭔가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이 더 큰 이슈가 됐을까요? 호재는 뭔가, 좋은 재료는 뭔가 다 현대백화점으로 다 몰려간 모습입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자, 하지만 내수 소비, 최근에 뭐 관세 이슈 관련해가지고 내수 소비주들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보면 오히려 편의점은 좀 떨어지고 이렇게 대형 유통마트 그리고 백화점주들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성화준 매니저님 네. 어디서 좀 나왔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지금 편의점과 백화점, 마트와 백화점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같은 내수주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다른 내용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의 내용을 좀 먼저 열어보자라고 한다면 워낙에 물가에 민감한 생필품 소비로 매출 실적을 띄우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물가라든가 경기 둔화에 있어서 타격을 좀 많이 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 등에 의해서 뭐 비용 압박도 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때는 뭐 일부 점포들이 또 수익성이 또 저하되는 부분들도 나와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과는 소비 구조가 다르죠. 선택적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내가 뭔가 좀 유흥성이 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용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을 씀으로써 내가 소비를 좀 할 수 있겠다. 내가 어떤 거 하나만큼 내가 좀 구매를 해야겠다. 다른 거 좀 아끼자. 이런 선택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소비자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선택적 소비가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흐름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 또 덧붙여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대외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중국에 대한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해외여행 수요가 또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면세점 실적이라든가 뭐 해외 백화점 성장 실적들이 좀 같이 겹쳐지다 보니까 편의점과 백화점에 대한 흐름은 조금 더 백화점 쪽의 실적 기대감이 많이 쏠리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영희 대표님, 추가적으로 이 오늘 올랐던 뭐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은 오늘로써 뭔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없어졌잖아요. 네. 주가는 어떻게 좀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담 요인들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가의 안정화 부분은 소비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수주의 관점에서 이익 개선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국내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정체성들 보면 이게 시장이 구조적으로 확장하기에는 이게 어떤 그쵸. 성장 확장치는 다소 좀 제한적이고요. 이 부분은 수출 기조와는 좀 다르게 내수 성장에서는 한계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일단 증인 모멘텀 관점에서 일전의 어떤 이 실적의 기저 요인들 때문에 비교시키는 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은 전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이런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조들 수급의 어떤 완화 기조에서 보면 오히려 성장주가 저는 더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에 관련된 이야기 한 개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성화준 매니저님 할 수 있는 공간 또 있으시죠?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 종료하고 바로 9시부터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화준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미중 관세에 대한 영향들, 내일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1시간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반도체와 원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성화준 매니저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변영희 대표, 성화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